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병아리 같은 정미 씨. 네, 삐약삐약삐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정미 씨 의상을 보니까 예. 봄이 온 걸 진짜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그렇죠. 입학식날 초등학생? 듯한 그런 복장인데요. 제대로 복장 좋습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네. 밝은 옷을 입으니까. 그래요. 네네. 정미 씨의 어렸을 때 용돈 받는 방법. 네, 뭐가 있었을까요? 뭐 대주셨나요? 저는 노가다, 아니, 저는 아빠 심부름하고, 엄마 심부름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부모님이 저를 되게 잘 부려먹었던 것 같아요. 예, 적당하게. 네. 용돈 받을 때 필요할 때는 심부름을 했고요. 그러면 좀 생각보다 웃돈 얹어서 많이 주셨거든요. 네. 예, 계속 일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미 씨는 굉장히 아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껴요, 많이.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쭉 이어지는 거군요. 네, 자, 또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류고는 창업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 기자님은 자녀가 있잖아요. 네. 아이가. 어떻게 용돈을 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제 터득했어요. 그래서 신발 정리 같은 거 하면서 네. 용돈 받고 아빠 모임에 따라와요. 그럼 이제 불로소득이 좀 생기죠. 그렇죠. 아빠 오면 따라가서 뭐 하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 잘 있었어. 하고 친구들이. 예쁘다, 그렇죠, 예쁘다. 그렇죠. 오랜만이지. 자, 용돈 많이 해라. 컸네 뭐 하면서 그렇죠. 받는 그게 좀 더 크면요, 어릴 때는 그 자리 끝까지 앉아 있잖아요. 네. 좀 더 크면요, 잠깐 인사만 하고 빠집니다. 최근에 네. 충격적인 일이 어떤 있었는데 일인가요? 그 인피니티 네. 사인 CD가 제가 있었어요. 네, 가수. 그래 네네. 우리 애한테 선물로 줬는데 네. 그거를 중고나라에 팔아서 6만 원이라는 똑똑하네요. 불로소득을 얻었고 얼마예요? 몇 살이에요? 6만 원.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재테크 굉장히 강하네요. 중학교 2학년이면은 뭐 재테크의 신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만화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서로 안 쓰는 거 아들이랑 아버지가 서로 안 쓰는 걸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용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 조금 좀 지적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나중에 교과서랑 다 없어집니다. 유구영 기자 옆에는 제 새로 산 스마트폰 놔두면 안 되겠네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상석 창업 컨설턴트는 자녀의 용돈 어떻게 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저보다는 제 아내가 주로 용돈을 주는 편이라서 네. 결정적으로 뭐 그냥 아빠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네. 그냥 아들이 어느 날 돈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툭 주는 거. 엄마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게 주는 패턴이라. 근데 저희 집에도 비스트 사인이 그 CD가 있거든요. 네네. 조만간에 그것도 팔릴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래요. 네.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요즘 좋습니다. 아이들 많이 똘똘하죠. 네. 네. 자, 오늘은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습니다. 호텔 룸메이드 학원 창업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 아이템은 호텔 룸메이드 학원 창업입니다. 학원 창업 예전에도 아이템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학원 창업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경우들일 경우에만 창업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많았죠.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보습학원이라든지 입시학원 내지는 전문학원들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어떤 그 학과를 나오지 않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호텔 네. 룸메이드 학원 창업은 호텔리어 출신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본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렇죠. 혹시 서울시에 특급 호텔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특급 호텔. 전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무궁화 5개 있는 거 얘기해요. 의심받을까 봐 말 안 할래요. 3개 뭐 이런 것들. 3개도 좋나요? 네, 특급 호텔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 네. 특급 호텔 수 많지 객실수가 있는데 서울에만 있는 객실수가 3만 개가 넘는다. 네. 그렇다면 전국으로 따져서 특급 호텔만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겠죠. 그 그렇죠. 객실수가. 그다음에 한국을 내방하시는 외국인 수가 이미 1,000만 명 시대를 넘었어요. 네. 뭐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호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텔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객실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 객실을 케어해줘야 될 룸메이드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거기서 좀 더 예. 파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결혼식을 많이 할 테니까 이 시장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이를 또 출산할 테니까 병원도 늘어날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일이에요. 점점점 병원이 늘어나면은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많이 가시는 이거 것 알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네. 좋아질 것 같아요. 살아나겠는데요? 예, 살아나겠어요. 네. 이런 것처럼 호텔 룸메이드를 많이 양성해서 학원으로
형태로 학원에서 양성해서 하는 창업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룸메이드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룸메이드가 정확히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호텔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룸메이드는 그 호텔 객실 내에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가장 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접점에서 가장 사적인 접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인데 네. 가장 어려워서 또 사람 구하기도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호텔 그 룸메이드가 일을 하고 나면 호텔 인스펙터라는 직업이 또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이렇게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 밖에서, 객실 밖에서 일을 하는데 하우스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그래요. 호텔 정리정돈한 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죠. 집에서 그거 흉내 내려다가, 한 4시간 걸렸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한때는 뭐 호텔에서 파는 침구 흉내내기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다 하얀색 푹신한 네네네. 비계에 뭐 며칠 못 쓰고 머리카락 베겨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거 네. 좋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해서 작은 호텔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듣는 것처럼 네네. 정말 룸메이드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 룸메이드, 호텔 룸메이드를 가만히 보면 학원형이 아닌가, 맞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취업을 시키려면. 네. 그러면 학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이제 학원형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학원형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무실 공간과 교육장,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호텔의 룸하고 거의 흡사하게 돼 있는 이 실습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룸메이드는 방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도 하고 그다음에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 베드, 싱글 베드, 화장실, 그다음에 수납장 이런 공간들이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론 교육과 그다음에 실습 교육 이걸 통해 갖고 이 룸메이드 어떤 잡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 받아갖고 해당 호텔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텔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나 이런 쪽으로 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전형 창업 교육을 그 위탁 교육을 받는다 네네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업자는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네네. 이때 용역을 하느냐 파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허가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건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으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 네. 그다음에 취업까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렇군요. 룸메이드도 그래요. 그렇게 따로 교육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냥 그래요.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아예 우리는 이런 룸메이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위탁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런 학원에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 룸메이드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그 호텔 룸메이드가 호텔에 취업돼 있는 종사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IMF 지나면서 위탁 운영 내지는 용역 업체를 이용해서 룸메이드를 고용했죠. 그러니까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뭐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준마렐라의 도전이 되게 강한 이유가 뭐냐면 없던 분야, 없던 직종을 소개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강점이에요. 네네. 그 룸메이드 학원 창업도 사실은 그동안 없었어요. 찾아볼 것 수가 같아요. 없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한 군데가 지금 있어요. 네. 있는데 그 경험자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보면 호텔 자체에서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이런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을 직접 취업을 하니까, 투입을 네. 하니까 훨씬 더 호텔 측에도 좋고, 그럼요. 그리고 또 학원을 창업하시는 분에도 좋고.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골프장에 있는 캐디도 사실은 지금은 골프장 내에서 연습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는데 이런 학원이 또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응용이 그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텔 룸메이드 학원 창업만의 강점과 어떤 차별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강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룸메이드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내년까지만 해더라도 내후년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객실이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가 늘어나야 된답니다. 이 관광객을 수용하려고 하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콘도라든지 이런 시설,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치 네.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상태겠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룸메이드는 호텔에 고용돼 있는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의 입장에서도 30, 40대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받은 분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네. 보시는 대로 저런 영상에서 보시는 저런 일을 하시게 돼요. 지금 보이시는 분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 30, 40대, 한 50대까지도 요즘은 젊으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차별성은 그전까지는 호텔에서만 하던 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그림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네네. 정말 전문직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좀 약간 오래된 그림 같긴 북한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요, 제니퍼 로페즈가 그 메이드로 나오고, 네. 예. 러브 발렌타인, 러브 레시피 뭐 그런 러브 거였던 인 것 맨하탄 같은데. 아니에요? 그랬나 봐요. 안 가봐가지고, 예. 근데 뭐 그런 우연히 이렇게 좀 오시는 객실에 오신 손님들하고 이렇게 네. 엮이는 걸로 봐서는 그런 해프닝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룸메이드가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여성분들도 관련 창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주요 수강생이 될 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이걸 하는 게 좋고요. 또 주변에 알고 보면은 룸메이드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네네. 창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룸메이드라는 직종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아요. 그 하루에 한 10개 객실 정도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데 네. 상당히 그 고된 일이래요. 반복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침대, 베드 메이드 하는 경우는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이렇게 팁이 이제 부가 수입인데 한 2, 3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사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룸메이드 아카데미가 하나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4월 1일부터 수강생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네. 놀라운 건 수강생 모집보다 호텔에서 룸메이드를 빨리 구해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공급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참 좋은 그래요. 창업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또 예. 궁금한 거는 이 룸메이드가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네네. 직업 형태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어. 근데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알바 형태로 원하는 사람은 그냥 알바로도 주말에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거 네. 뭐 이런 식이면은 정부에서도 이 교육받고 이러는 것 좀 지원을 좀 해줄 그러니까요. 그럴 좀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호텔 룸메이드 학원 창업, 매장 유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매장 유형. 매장 유형은 호텔 룸메이드 창업 같은 경우에 매장 유형을 이야기 드리면요. 일단 사무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사무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1층을 점포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층을 점포로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2층 이상의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인허가만 나오면 되는 공간이면 되니까 최소한 대로변에 잘 보일 수 있는 곳, 뭐 지하철 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2층 이상의 공간 임대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이 권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허가 사항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 유형에 대해서는 그닥 큰 어려움은 없는 형태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 요거 뭐 좀, 무슨 상상하세요? 왜, 아무 상상 안 하시죠? 네. 호텔을 상상만 좋아하는 해도 이유. 좋아서요. 호텔에는
호텔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호텔, 어느 때 호텔에서 좀 푹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특별한 날 특별한 가족들하고 멀리 못 갈 때 있어요. 시간이 네네네. 많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뭐 이렇게 언덕에 있는 서울 시내에도 좋은 호텔이 그렇죠, 많잖아요. 많죠.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즐기면 굉장히 좀 색다른 분위기가 제가 나요. 가고 싶은 호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호텔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단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 무슨 행사 같은 거, 뭐 발렌타인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네. 설 연휴 이런 데 맞아요. 보면 제일 화려하게 반짝반짝 해놨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도 그 옆에서 사진 찍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럭셔리해 보여서. 정미 씨는 호텔을 찾게 되는 이유? 뭘 찾게 돼요? 갈 찾나요? 적이 없는데. 전혀 안 찾아요? 가고 싶어요. 어.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저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왜 눈치를 봐요? 저도 밖에 있다가 화장실 갈 때는 호텔로 갑니다. 우리 유 기자님. 네, 묻지 마시길 바랬는데 네. 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갑니다. 식사하시러. 행사 때문에 행사 가요. 때문에. 정말요? 그래요. 저도 호텔에서 어떤 디너쇼나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행사 가고 네. 이러면은 좋더라고요. 또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고. 거기가 보안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왜 보안은 또 왜 여기에 나오나요? 보안까지는 뭐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께서는 어떠는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같은데 이렇게 출장 나가 보면 네. 의외로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딱 그렇죠, 베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딱 보고 또 제가 이렇게 자고선 허틀어 놨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깔끔하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요, 그 호텔, 왜 그 각 잡고 이렇게 이불 펴고 막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창업을 하기 전부 다 전에. 가르쳐죠. 아, 거기서 이렇게 딱. 그럼 팁도 얼마 남겨줘. 왜 최근에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100달러를 잘못 놔뒀더니 네. 거기 룸메이드께서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편지 써놓고 했던 게 막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 객실료에 얼마 막 이런 그런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팁을 얼마 받으세요? 거기 인성교육, 매너, 손님이 있을 때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뭐 이런 세세한 그런 거, 것까지 다 비리바 뭐 전부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민 씨가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래요. 있는데 아마 그래요. 많은 여성분들이 룸메이드란 직업이 있구나에 대해서도 오늘 아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직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원 창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정민 씨가 이제 물어보시긴 했어요. 예, 왜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좋냐. 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 호텔 룸메이드는 여성분들만 취업이 가능해요. 남성분들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 호텔 이외에 요즘에 레지던스 호텔이나 심지어는 모텔도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요는 한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강이 만약에 룸메이드를 대고 싶은 경우에 수강을 하려면 일주일이면 그 코스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시간씩 5일을 교육받으면 끝나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창업 또한 여성분들이 창업하시면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또 남성분이 네.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존마렐라 분들이 그런 창업을 하시는 게 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수강료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강료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봐야겠죠. 창업 비용 먼저 들어봐야 그렇죠. 되고. 왜 나 방송을 지금 이렇게 끝내시려고 그러세요? 수중에 27,000원인데 창업 비용 얼마나 들죠?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창업 비용 아직 여러 군데가 창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인성교육하려면은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현할 수 있는 호텔 룸을 재현할 수 있는 베드나 욕실, 뭐 미니바 같은 걸 또 구비해야 되겠죠. 네네네. 실습장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실습장에 예. 대한 그건 비용이 의외로 돈이 필요하죠. 꽤 많이 들어갈 것 있는데.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호텔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네네. 넓은 공간에 실습할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놓은 거기 네. 때문에 불필요한 인테리어는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청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벽을 닦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펫이라든지 베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세팅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실습을 하시는 분은 그 호텔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와서 강의를 하시고 프로들이 가르치는 프로들이 거죠. 강의를 하시고 좋네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강료도 정말, 궁금해지고. 그리고 여성들한테 정말 강점이 있는 그런 창업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성들한테 들어요.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류 기자님이 지금 놓치셨는데 네. 창업 비용도 그닥 2층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억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 충분히 1억
이 비용이 들어가도 무슨 퀄리티라든지 이런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초창기이기 때문에 체인 본사의 영향력을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이 안 돼 보세요. 그렇죠.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경력자, 제휴가 잘 돼 있는데 지자체나 호텔들하고 자유가 잘 돼 있는 데를 네.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막상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면 네. 있죠. 호텔에 대한 기본 상식은 물론 그렇죠. 100%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룸메이드의 업무 파악이나 현장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걸 다 꿰뚫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인지도 좀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실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창업이. 일단은 그 창업을 관심 있어 하거나 이 학원형 창업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서로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룸메이드를 많이 하시니까 여성의 습성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창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호텔리어 출신이라면 그런데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라면 이런 학원 창업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학원이라고 하면 사실 네네.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문도 잘 내야 되고 뭐 신문 광고부터 해서 이런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이런 룸메이드 이 학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이 조금 다른지 어떤지 그래요.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호텔과 연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호텔 쪽은 계속 수요를 요구하고 있고 학원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모자랄 정도니까 네. 많은 회전을 빨리 시키고 많이 공급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이 학원이 용역 업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대행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 부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정민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모텔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냐고. 네. 저는 진짜로 네네네. 진짜 많은 화곡동지라서 진짜 모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 뉴스 프로에서 우리나라 모텔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7위 화곡동. 그래서 뭐야 이렇게 화곡동이 모텔이 많은데 도대체 그러면 1위는 몇이야? 이랬더니 6위 화곡 4동, 5위 화곡 2동, 화곡 본동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 가보면 호텔 못지않게 정말 잘 그래요. 만들어 놓은 모텔들도 그래서- 많이 있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예. 지금 궁금한 게 네. 호텔 5성급 호텔도 많지만 이 보통 모텔들도 룸메이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요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쪽에는 보통 제가 보니까 그 중국 동포들 네네네. 어쨌든 그분들도 그분들이 교육을 와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상 수익, 매출은 어느 정도나 할지 낼 수 있을지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창업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요. 얼마나 벌까요? 룸메이드 수입부터 말씀드리면 룸메이드가 하루에 10개 정도 청소했을 때 이게 수당이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방 하나를 네. 청소를 했을 때 받는 수당.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제가 확인한 건 100만 원이고 네. 학원에서 주장하는 건 한 120만 원, 네.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방 하나를 청소를 했을 때 아니요, 받는 방 10개를, 10개를. 뭐 5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을 했을 때, 한 월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뭐 능력이 돼 20개 하면 200, 뭐 네, 250 그게 이렇게 되는 되게 거예요. 힘들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중노동이고, 네. 그렇죠. 아, 근골계 질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퇴실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크아웃, 체크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 그 전에 짧은 모든 시간 것을 안에. 해야 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좋은 점은 힘드시겠네요. 8시 출근해서 6시 정도면 퇴근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룸메이드의 월 급여인데 예. 그렇다면 학원 창업에 대한 예상 지금 수익은 이제 룸메이드 어떨까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5일 수업을 하는 거죠. 5시간씩. 이랬을 네. 때 12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일 오일만 교육을 받으면 수업을 되는 하고 하면 바로 12만 현장에 원.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회전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수강생을 한 20명씩 받아서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올라오는 거죠. 네. 비용 드는 건 별로 없잖아요. 학원 수입이니까. 그렇죠. 일단 뭐 처음에 이제 학원 설비나 어떤 우리가 실습실만 잘 갖춰져 놓으면 아니 근데 그러네요. 금액이 네. 그 정도 금액에 일주일이면 교육이 끝난다면은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창업 좀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그 도전 주말렐라 우리가 가장 주말렐라의 도전이요. 네. 주말렐라 도전이 가장 강점인 게 뭐냐면 돈 있으면 다 창업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정말 돈이 부족한데 절박한데 어떻게 창업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네.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소자본 창업.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룸메이드 학원 창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래요. 아직 성공 사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성공 사례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호텔 일을 잘 모른다 하면 네. 그러면 좀 룸메이드 일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서. 미리. 네, 아. 자신도 경험해보고 이 정도면 알겠다. 이러면은 이제 창업에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괜찮은 네. 방법이네요.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께서도 어떻게 주의할 점이 생각하세요? 있다면 좀. 뭐 주의할 점이라면 일단 아이템이 시장성은 확보가 돼 있는 아이템 같아요. 네. 성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사가 충분히 이것을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걸 꼭 따져보시고 창업도 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럼요. 건드라고요. 뭐 네. 한번 미리미리 경험도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좀 창업하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에 그게 도전을 제일 하는 게 중요하죠. 제일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학원 창업. 앞으로의 전망, 뭐, 정미 씨 말대로 뭐, 모텔이 그렇게 많다면. 사실 무조건 할 거예요. 뭐딱 몸 힘들면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세네 건 뛰면 되지. 그렇죠. 네.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맑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우리 먼저 유 기자님부터. 저는 그 룸메이드 직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 맞지 않다? 아직은 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에 없던 직종을 잘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상한 컨설턴트.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숙박수 시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호텔, 뭐 모텔 이렇게 단정졌으면 요즘 비즈니스 호텔서부터 뭐 그렇죠. 무슨 레지던트 호텔이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면서도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예요. 근데 충분히 내가 도전만 해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성장성에 더 점수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겠죠? 네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호텔 룸메이드 학원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